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오늘이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에도 마지막 날이죠. 모처럼 또 마지막 날, 7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이 또 토요일이기도 하네요. 내일은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입니다. 마침 시간이 지금 시간이 보자 저녁 8시인데요. 8시인데 약간의 시간도 있고 또 책을 좀 읽다 보니까 한 사람 국민으로서 나라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요즘의 현 정치판을 보고 생각하면서 몇 마디 좀 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보는 눈으로 생각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사실상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8월 26일경이면 8월 24일경이면 코로나 지원금이 전 국민, 그러니까 80% 정도의 전 국민들한테 지급이 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참 이 걱정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보면은 금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0.6%인가 하여튼 플러스가 된다. 상승률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니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본 결과 지금 경제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야기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제조업들이 자동차 쪽에 지금 제조업들은 조금 그나마 그럭저럭 지금 밥이나 안 굶을 정도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다 어렵습니다. 다 일자리가 없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거리 조금 어디서 조금 나왔다 하면은 그게 아주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수익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적자가 날 정도의 그런 일감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아주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동안에 지금 이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라는 게, 정부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는 따로 있으면서, 국토와 국호, 나라는 이름은 따로 있으면서 그 속에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지, 무슨 정권 그러니까는 무슨 이거 나라를 갖다가 그냥 통째로 팔아먹어도 된다는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정치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뿐이 아니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동안에 사실상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민주당은 그 당시에 그 자유당을 이끌면서 뭐 좀 굉장히 그 시끄러운 그 속에서도 그나마 나라를 그 공산주의로부터 뺏기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냈고, 거기다가 그 혼란스러운 그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혼란스러운 그 사태 그 속에서도 꿋꿋이 잘 이게 나가고 있던 우리 그 국민들, 거기다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를 맡았습니다. 국민들이 박정희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이 나라를 좀 운영을 좀 해봐라, 우리는 어차피 일을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세금을 내는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좀 해봐라고 맡겨 놓았는데, 정말 그 작은 세금들 모자라는 그 뭐 어떤 국가 운영비를 가지고도 잘 이끌어 나와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지금 아주 급성장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뭐 몇 사람의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뭐 IMF도 겪어왔고, IMF를 또 해결사가 된 또 한 사람의 대통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좀 조용했는데, 어느 정도 좀 힘들었지만 경제 성장도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의 규모가 커졌는데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지금 뭐 코로나 지원금이다 하고 뭐 이야기를 이번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8월 24일경이면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참 그 유튜브로 봤는데, 뭐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그 유튜버 제가 알기로는 믿을 만한 그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 하시는 분은 이야기가 코로나 지원금을 준 그 돈이 다른 돈이 아닌 국방 예산에서 지급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뭐 조금 전에 봤는데, 결국은 국방 예산까지 털어서 국민들한테 돈 뭐 1, 20만 원씩 주는 그 돈이 그나마 그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조금씩 뭐 보탬이 되고, 뭐 하다못해 살을 한쪽 더 팔더라도 좀 팔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 도움은 되긴 됐지만은, 결국은 그런 돈을 나라가 지금 어떤 국방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그런 그 예산을 땡기다가 국민들한테 돈 몇십만 원씩 이렇게 줬다고 하면은, 이건 참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한 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추사나훈하라는 책에서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이 책은 이성윤이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지금 추사나훈하라는 아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추사나훈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자, 나라의 규모가 커졌으니 나라님의 손길이 온 나라에 미치도록 관료를 충원함이 마땅하며,
백성들이 조용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사심이 없기 때문이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써놨는데, 나라가 물론 커지면은 많은 곳에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죠. 이제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근데 그걸 비유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산이 깊다 하면 산이 크다는 뜻과 같고, 산이 크다 하면 나라가 크다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때 서해 바다를 메꿔 가지고 육지로 만든 분도 있죠. 현대건설의 정주행 회장 같은 분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국토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육지가 조금 늘어났다는 뿐이지. 그런데 이 나라의 영토가 늘어났다는 소리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영토가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의미인 건데, 지금은 현재 국민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박정희 시대나 그만큼 경제가 좋을 때는 정말 일자리가 넘치고 일할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큰 일을 치고 할 때, 그때만 해도 정말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도 좋았고, 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참 좋았습니다. 좋아서 그때만 해도 정말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도 별 부담이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주 상당히 참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놓게 되면 자녀들의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정치권.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라 운영을 좀 해달라고 맡겨놓은 것 뿐이지, 이건 정치하는 당신네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부탁을 해서 당신네들을 좀 일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재산들을 잘 관리 좀 해다오 하고 맡겨놓은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먹고 사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 돈 1,20만, 요번에 1인당 25만 원씩 나온다는 말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얼마씩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물론 배고픈 국민들은 몇십만 원 받아도 당장은 흡족하진 않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은 보탬은 됐을 겁니다. 큰 보탬은 안 됐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방 예산까지 빼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나눠줬다 하면은 결국은 나라의 곳간이 현재 피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늦장 같은 촌무지렁이도 안 사람 배가 불러오면은 괜히 지는 힘부터 달라진다고. 그래야 지압이라고 불려진다는 그런 그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백성, 지금 그 국민들의 그 숫자만 지금 그동안에 아주 잘 그 운영을 해오는 바람에 그 국민들의 숫자가 그 넉넉하게 그나마 그래도 나라의 그 제조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민들의 그 소위 말해서 숫자가 별로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정치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만 들어보면은, 하는 걸 보면은, 우리 그동안에 늘어나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의 머릿수를 세어가면서 늘어난 세수부터 계산하고 많이 그다 가지고 올 테니까네, 품삯을 두둑히 챙겨달라는 관리들을 곁에 둔 소위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각종 각 행정부처 장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놔야 되겠습니까? 정권은 어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그 당의 소유가 아닙니다. 정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조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조직체에다가 회비를 내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하도록 맡겨놓은 그 조직의 장이나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가, 직책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 좀 병이 있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 나라를 운영을 좀 해달라 하고 맡겨놨는데, 나라 국감까지 그들이 날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의미에서 정책 잘못 세우는 바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은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도 마찬가지,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물론 어떤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한 번쯤 맡겨볼만 하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내가 쭉 지금까지 봐왔는데, 소위 말해서 어느 놈이 해도 똑같다. 잘한다고 맡겨놓으니까 그러면 똑같더라. 이런 소리를 국민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면 차기 정권을 받아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국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정권의 그 주인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투표로서 선출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맡겨놓은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고 합니다. 한데 과연 나라의 곳간까지 다 틀어먹을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민들 머릿수를 세어가면서 늘어날 세수부터 계산하고 많이 그다 올 테니까네 내 품삯이나 두둑이 챙겨달라는 관리들 곁에 둔 나라님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시조선시대니까 그 왕조시대에는 나라의 주인이 바로 임금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입니다. 지금은 나라님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 부서장들, 그러니까 장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막중한 임무를 줘가지고 맡겨놔야 될지, 잘못하면 내려오도록 만들어야죠. 잘못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지금 바로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코로나, 감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비겁하고 더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응? 자, 제가 누차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물론 내뿐이 아니고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걸 이야기도 하죠. 통치 행위의 시작과 끝은 인사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나 무능한 통치자일수록 신하로부터 속았다는 그런 변명이나 하는 거고, 어느 시대나 백성들은 어느 시대나 지금 어느 정권이든지 우리 그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향해서 성군이 되기를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년, 지금부터 몇 개월 전이죠. 한 5, 6개월 전만 해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론 내 유튜브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아마 보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남은 이 기간,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 좀 하고, 대통령을 해서 어떤 임무를 끝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차 제가 부탁도 하고 했는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해창인가 누군가 그 사람 이야기가 20년 동안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은 당신네들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대통령도 한 사람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대표를 앉혀놨다는 것 뿐입니다. 소위 말해서 한 그 조직에서 회장 자리로. 무능한 정치인, 통치자일수록 밑에 사람들한테 속았다는 그런 변명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땐 지금 그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다 이래 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위 나는 참 답답한 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보면은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판검사를 하고 아니면 행정 쪽에서 행정고시 합격을 하고 제법 그 상당한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이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명색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 왜 그래 그 모양인지. 돈이나 밝히고. 자 보세요. 무능한 통치자일수록 신하에게 속았다는 변명이나 할 것이고, 어느 시대나 백성들은 성군을 바라지만 역사는 현명한 통치자와 함께하는 시대가 가뭄에 콩나는 것만큼이나 흔치 않은 일임을 일깨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한 조직의 장은 대통령은 애민의 마음으로 성군이 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그냥 국민들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료들을 제대로, 소위 말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를 제대로 해서 요소에 요직에다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나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국왕은 애민의 마음만으로 성군이 될 수 없으며 관료들을 제대로 움직이게 할 지혜와 힘을 겸비하지 못한 국왕보다 비참한 말로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건 바로 추사 김정일 선생이 필필향자,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그리는 난화의 서예엔 산화 일장 인정향투라는 화제에 실려 있습니다. 추사 선생이 언제 분입니까? 조선시대 분입니다. 명색이 배운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면 그 혀를 깨물고 다 죽어야죠. 왜 살아있습니까? 어쨌든 나라 일을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도 내가 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무슨 문재인 대통령하고 내가 그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하고도 어떤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잘 아주 그 현명한 사람들을 요소에 심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글쎄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뭐 나머지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회전의자만 돌려가지고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 아무리 능력 있고 전문가를 하더라도 현장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빵점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면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명을 받아가지고 국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국민이 해달라는 일들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 머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네들은. 자, 오늘 좀 수사나나라는 책을 보면서 정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정치판, 그저 내가 정권을 잡겠다 하는 그런 그 욕심만을 가질 게 아니라 정권을 한번 잡아보도록 우리 국민들이 밀어줄 수 있도록 그만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요, 옛날에 막걸리 한 잔, 담배 한 갑에 넘어가는 그런 국민들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 대접하면은 받아 먹고 그 사람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조금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제 동영상 꼭 끝까지 좀 보시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꼭 끝까지 보시고, 앞으로 대권 한번 잡아보겠다, 대통령 한번 돼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꿈과 뜻을 가지신 분들은 내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통신원 TV의 이상복이었습니다.